주제로 우리 하나 되어 사랑 가득한 평등의 새 땅으로 어둠에서 어둠으로 끝없는 노동으로 절망하고 짓밟히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이제 대학 통합 네트워크 구성 경로인데요. 일단은 기존까지 구성 경로는 1단계, 1단계 대학 통합 네트워크로 해서 거점 국립대학과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을 결합시키는, 그래서 한꺼번에 동시에 추진하는 이런 방안이 하나 있었고요. 경로 2 부분은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좀 우선하자. 이게 더 현실성이 있고 그 뒤에 공영형 사립대학을 진행을 동시적으로 해 나가면서 2단계에 가서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구성하자. 이제 이렇게 그래서 국립대, 국공립대 우선 추진 방안이 이제 2단계 방안이었고 1단계는 국공립대도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문제의식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서울 지역에 국립대가 많아서 이게 들어온다면 모르겠는데 서울 지역에 국립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들로 일부를 전환해서 이걸 추진하자 라는 걸로 좀 구체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는 2개의 단계로 설정을 했는데 이제 38쪽에 와서요. 여기서 좀 제안 드리는 거는 1단계를 고등교육의 공교육화라는 이 관점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자. 다시 말하면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을 공영형 사립대학 건설 논의 단계들을 병행적으로 지금부터 쭉 진행을 해 나가자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게 좀 상당한 시간들이 경과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 서열 체제 해소의 가시적인 상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1차로 좀 집중하는 시기를 갖자. 그래서 우선 집중 과제와 좀 동시 추진 과제로 좀 나누어서 가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시 추진 과제는 쭉 지금부터 진행을 하는 거죠.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공영형 사립대나 주발국립대의 결합이라든가 고등교육 직업체제의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되 우선 집중 과제로 2020년에서 2023년까지는 좀 거점 국립대학교와 서울 지역의 참여대학,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대라든가 협약 체결이 가능한 사립지역을 사립대학을 결합을 해서 네트워크들을 이 시기에 좀 출범을 시키자라는 좀 경로들을 좀 이렇게 좀 구체화하자라는 좀 제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9쪽에 보면 그랬을 때 주요 정치 일정 속에서 우선 과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총선이 끝난 뒤에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논의들을 진행시켜 나가면서 거점 국립대와 서울 지역의 네트워크들을 일단 2023년부터는 좀 출범을 좀 시키자라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이와는 동시 과제로 공영 사립대 구축 작업들은 좀 지속을 하고 이런 성과들이 보여지는 일정 시점부터는 좀 보다 포괄적인 대학 통합 네트워크 구축 이런 형태로 나가자라고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 과제 추진 방안이 되겠습니다. 일단 관건적인 것은 대학 통합 네트워크에서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학점을 교류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궤도에 오르게 되면 공동학위는 자연스럽게 연동되어 도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을 공동으로 선발하는 것, 그다음에 학점을 교류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독립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단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나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은 기존에 이게 시간이 걸린다면 기존에 국가 장학금을 좀 전략적으로 사용해서 국가 장학금을 전략적으로 사용해서 이 부분을 추진해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일단은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그 거점 국립대의 경우 문재인 정부 초기 국립대학 당사자들이 한국대학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력이 약화되면서 수준이 지금 높이 가고 있지 못하는데 지속적으로 학점 교류 등의 네트워크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외 거점 대학이 일단은 원격 수업 학점 교류를 하나의 강좌로 묶어서 진행하기로 이렇게 해서 2020년부터 3월 봄학기부터는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교육과정 평가원인 것 같은데 여기와 그다음에 국립대가 같이 해서 원격 수업 학점을 하고 이 부분은 공동으로 하겠다. 국공립대가. 그래서 이건 내년부터 진행에 들어가는 거고요. 사립대의 경우에는 2016년에 학점 거기 교육인데 학점 교류에 관한 협약이 이미 체결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는 이 졸업 학점의 절반 이내를 교류 학점으로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지금 학점 중에 절반을 다른 학교 가서 해도 이수해 준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이 거기 박스 쳐져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학점 교류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진행이 되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당장은 거점 국립대와 서울 지역 사립대의 학점 교류를 좀 확보해 나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네트워크 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이때 예를 들어서 공영형 사립대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대학들에게는 국가 장학금을 그때 그 시기 신입생부터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아예 고시해서 사립대 공영형 사립대의 참여를 일단 좀 견인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면 훨씬 더 힘을 더 강하게 받을 것 같고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공영 사립대 전환 이런 부분들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 장학금 지급하지 않는 아마 학교당 하게 되면은 상당한 액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0명인 학생이 4,000명이 한 학년이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한 100억 이상 정도의 돈이 100억에서 한 200억, 50억 그거 좀 계산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지원을 못 받게 되면은 사실상 대학으로서는 좀 어려운 조건에 통합 네트워크의 참여를 위한 정책적 방안들은 좀 이전부터 좀 제기가 좀 준비가 되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학 통합 네트워크 참여 대학에서는 교원과 교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 법정 정원 교원 확보와 임금 지급인데 이거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통과되었을 때고요. 안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 장학금을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겠고 사립대학의 경우 하다가 정 안 되면은 나갈 수 있는 길들도 열어주는 것이 참여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의 협약 체결 방안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대학 통합 네트워크 참여 대학을 좀 전기 대학으로 배치해서 학생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공공성 차원에서 그렇게 된다면 상위권 학생들의 네트워크 참여를 좀 보장을 해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법학, 행정학, 의학, 치학 이러한 공공성이 높은 학과들은 공여형 사립대나 국립대에 정원을 늘려주고 나머지 독립사립대는 점차적으로 정원을 축소하는 그런 정책들을 예고함으로 인해서 이쪽으로의 견인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 지역과 전체 정부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을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국공립대와 서울 지역에 희망하는 사립대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선발 제도, 입시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저희가 현재까지 제출했던 방법은 거기 41쪽의 표에 위에 있는 표입니다. 대학 통합 네트워크의 전형을 교과 내신과 자격고사 두 가지 모두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합격과 불합격 자격고사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충족한다고 해서 크게 부담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방식이 일단 독일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절대평가와 수능 자격고사 이 두 가지를 통과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까지의 저희의 방안이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정시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학 통합 네트워크의 전형을 두 가지 중 하나만 통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은 학생부 교과로 50% 뭐 50이든 60%든 이건 비율은 검토할 수 있을 텐데, 그다음에 수능으로 네트워크 전형의 50%를 각각 요 통과한 사람들에게 이 네트워크의 입학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요게 이제 가능한 게, 그때 이제 수능은 좀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한데 42쪽에 보면은 이게 지금 수능 영어 영역의 등급 구분입니다. 거기 보면은 올해 수능 시험이거든요. 보통 80점 이상이 2등급인데 거기까지가 올해 전체 학생의 몇 퍼센트냐 하면은 23.68%입니다. 23.68%의 학생이 2등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어 절대평가에서. 그러면은 이때 40 이때 그래서 해당되는 숫자를 보면은 11만 한 3천 명 정도가 1, 2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에 있으면 여기서 더 세분화해서 선발하지 말아라. 이 정도를 합격하면은 네트워크에서는 합격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도록 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높은 단계에서는 공립대와 서울 지역의 네트워크 정원을 아예 정하고 그 정한 인원에서 지원자들을 전부 합격시키는 이런 방안이 하나 있겠고, 이게 이제 높은 단계고, 아까 임종훈 교수님 얘기하면 이제 공동 입학 관리가 될 것 같고요. 낮은 단계는 거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은 당장은 학생들을 대학별로 선발을 하되 단 요 기준들은 좀 유지하도록 하는 거죠. 학점 교류나 학생 교류를 통해서 공동학위로 내실화하는 방안, 이렇게 좀 낮은 단계에서 갈 수 있을 것 같고, 원하는 건 저는 일단 뭐 높은 단계로 좀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 입시와 이렇게 전환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고 국민적인 지지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대학 체제 개편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거와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기별 경로와 관련해서는 물론 조금 뭐 시점적으로는 더 성숙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너무 장기적 과제로 둔다라고 했을 때 이거의 동력들이 또 사라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2020년과 2022년 총선과 대선 공약, 대선 시기 이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부각을 시키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공약화해 나가고, 이제는 공약화 이후에는 두 번째 공약이 된 이후에는 진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우리가 경로를 설정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그것이 1차적으로는 2022년에서 23년, 그리고 중요하게는 2025년에서 2026년 이때 두 번의 계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학 체제 개편들을 좀 최소한 우선 과제들은 우리가 완수를 하자라는 취지로 좀 경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